이혼을 하자라고 하니까 반드시 애는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급박하게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과 남편이 와서 아이를 납치해갔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혼 소송에 있어서 양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 소송을 하시러 오시는 분 당사자들은 경제 문제, 금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그런데 양육 문제가 사실 법원에서는 매우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고, 사실 법원은 여러분의 당사자,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관심을 두고 드는 부분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원고 피고가 되지만 미성년 자녀는 명칭이 사건 본인입니다. 사건 본인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아닌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사건의 본인.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제도,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이런 거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초점은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경제적 문제에도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고 그 부분은 양육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이를 납치해간 남편 사례입니다. 사실 양육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이. 근데 저희가 맡았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를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혼인 중에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는 이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유흥업소에 단 한 번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갈등이 시작됐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혼인 중에는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혼을 하자라고 하니까 반드시 애는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시댁 부모님들이 남편을 조종해서 애는 아빠가 키워야지 무슨 말이냐 하고 애는 절대 뺏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남편은 또 시댁 말을 듣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아내는 좀 불안해지죠. 남편이 애를 데리고 갈까봐. 그래서 빨리 별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애를 분리해서 키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개입을 했죠. 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양육자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이 많지는 않았는데 재산분할 청구까지 저희가 소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급박하게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이 울고 계시면서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와서 아이를 납치해갔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진을 치고 있다가 아이가 나타나니까 남편은 잽싸게 달려가서 아이를 붙들고 도망가고, 시댁 식구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아내를 떼어내고 쫓아가는 걸 막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아이는 그때 만 2세였는데 자지러지게 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결국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 키우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곧바로 상황을 접하고 남편을 미성년자 약체 유인죄 그리고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당사자들의 급박한 사정을 다 고려해 주는 건 아니니까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곧바로 법원에다가 사전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유아인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또 사전처분을 접수를 했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신문하는데 심리하는데 한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급속으로 기일지정 지성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납치해가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CCTV 장면을 첨부를 해서 지금 아이가 주 양육자가 분리돼서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례적으로 판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전처분 기일날 저희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남편 입장이 매우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엄마랑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 빨리 엄마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판사님도 CCTV를 보시고 남편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빨리 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꿈쩍도 하지 않아서 결국 사전처분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 분명하죠. 남편에게 아이를 돌려줘라 라고 결정이 나서 남편은 그제야 이제 아이를 저희에게 돌려줬고, 결국 이제 아이 양육도 다투고 재산도 다투고 이제 위자료도 다투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한 1년이 걸렸는데요. 결국 결과는 이혼은 당연히 인용이 됐고, 근데 위자료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3천만 원을 설치하면서 판사님께서 아이를 납치해서 원고와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라고 적시를 해주셨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는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많아야 1,000만 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많지 않았고, 또 남편이 단 한 차례 유흥업소를 갔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뭐 회사 일 때문에 갔다라고 하면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납치해 가서 3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생겼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과거 양육비 청구도 저희가 인용을 받았고, 재산분할도 꽤 높게 몇 천만 원 인용을 받았는데, 사실 남편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빌라 한 채가 있었는데 가격이 높지 않았고 다 전부 담보채무로 잡혀 있어서 이게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변 시세를 다 검색해서 이게 지금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남편이 아이를 납치해 갔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키웠다. 그러니까 2개월분의 과거 양육비를 달라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기각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납치해 간 당사자가 양육비를 주장하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형사 결과도 나왔죠. 남편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그리고 아동학대죄가 다 인정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어떠신가요? 만약에 남편이 아이를 납치해가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됐을 거고 재산분할도 매우 낮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상대방이 이렇게 납치하고 이런 행동을 안 좋게 보시고 저희에게 많이 유리하게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주 양육자와 강제로 분리시키려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아이를 분리시키면 전과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결론은 양육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두 번째 사례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시댁 앞에 놓고 도망간 사례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른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